자, 여러분들 이제 인수분해 공식도 배웠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제목도 그렇다 보니 신경이 복잡하죠. 자, 여러분들 가끔씩 엄마랑 말다툼하고 그럴 때도 신경이 복잡할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 선생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거든요. 서로 입장을 좀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입장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야단치고 싶다 뭐 이럴지도 몰라요.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엄마는 물론 또 여러분 입장에 대해서 학창 시절을 좀 생각해보면 서로 이해할 텐데요. 자, 우리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복잡한 게 있죠. 자, 그럴 때 잠깐 다른 걸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보면 또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복잡하지만 잘할 수 있어.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공부해보길 바래요. 자, 오늘 우리가 끝장낼 개념은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항의 개수가 이제 3개 이하이긴 한데 다소 좀 생긴 게 복잡해요. 자, 이런 경우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항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4개짜리일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요. 자, 5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도리가 없습니다. 뭔가 좀 원칙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인수분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인수분해 공식 둘러매고 개념 정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때의 그 순서 같은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뭐니 해도 잊지 말 것. 인수분해 공식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뭐냐? 공통인수가 있는지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자,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정말 잘 보이는 게 공통인수로 안 묶어내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문제로 경험을 했죠. 자, 여러분들이 꼭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공통인수 다 묶어냈어요. 그 다음 공통인수가 아니라 이제 인수분해 공식의 어떤 틀에 맞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 항의 개수가 2개짜리인지 3개짜리인지, x제곱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 뭐 상수항이 제곱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뭐 이런 몇 가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너는 얘구나 이렇게 딱 인증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하거나 항의 개수가 많거나 그럴 때는요, 또 다른 팁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선 항의 개수가 3개짜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번에 2개짜리, 3개짜리 다 했는데요. 자, 한 번 더 체크해보죠.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거? 이런 겁니다. 자, 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여요. 자, 이거 사실은 지난번에 한 거 복습하는 건데요. 항이 분명히 3개이긴 한데요. 막 차수도 너무너무 높고요. 복잡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부터 챙겨보셔야 되느냐. 공통인수가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합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공통인수를 여러분 묶어내실 때는요, 숫자도요, 최대 공약수로 찾아내시고요. 자, 보니까 3으로 우리가 최대한 밖으로 분배법칙으로 꺼낼 수가 있고요. 자, a세제곱, a제곱, a니까요. a는 공통적으로 하나씩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b는 첫 번째 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끄집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3a제곱에 3a 들어갔으니까 a제곱이 안에 남아있을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8, 3, 24니까요. 8, 그리고 a, b까지는 해주셔야지만 곱해서 이게 만들어지겠죠? 자, 더하기 3일은 3, 그리고 6, 3, 18이니까요. 플러스 16이 되겠고요. b의 제곱은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3a라는 공통인수로 뽑아내놓고 놨더니 이렇게 좀 잘 보입니다, 여러분. 자, 항이 이제 3개짜리인데요. 지금 보니까 체크 포인트가 보이죠? 앞에 있는 게 무언가의 제곱이고요. 자, 뒤에 있는 건 4b 전체의 제곱입니다. 얘네들이 곱하면 4ab인데 2배 하면 8ab 맞죠? 딩동댕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3a에다가 a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챙기고 4b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놔주시면
첫 번째, 좀 복잡해 보였지만 공통인수로 묶는 바람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인수분해를 완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 더 이상 이제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인수분해 하신 거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공통인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는요, 오늘 선생님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거, 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자, 만약에 어떤 부분이 이제 보여서 우리가 전체적 공통인수가 있진 않은데, 항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공통인 부분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공통인 부분을요, 잠깐 문자 A 하나 같은 걸로요, A 같은 걸로 잠깐 둡니다. 자,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치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지만 뭐 듣고 그냥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일단 문자 하나로 잠깐 바꿔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기법을 여러분이 쓰시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는요, 선생님이 개념 확인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것들 두 가지 기법 생각하시면서 어디에 뭘 적용할지. 자, 우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항이 3개 이하죠. 이제 2개짜리예요. 근데 항이 2개짜리면 보통은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 형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인수분해 그 공식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건 세제곱이고요. 이건 심지어 무언가의 제곱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안 보여요. 인수분해 못합니까? 자, 이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공통인수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x로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4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항 2개짜리인데요. 무언가의 제곱이고요. 4도 2의 제곱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x 2개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한 번은 x와 2를 더하고요. 한 번은 x와 2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의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내거나, 자, 만약에 공통인수가 모든 항이 들어있지 않다면 이런 방법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선생님 보니까요. 공통인수가 있을 뻔했는데 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라는 게 이 항에도 있고요. 이 항에도 있는데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서 아까처럼 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냐. 잠깐 a 플러스 1을요. 라지 a 같은 걸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잠깐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의 문자로 바꿨더니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무언가의 제곱인데 1창이니까요. 그러니까 개수가 1이니까요. 자, 여기서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두 커플수를 찾아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굴까요? 3, 2, 6. 그런데 곱해서 3, 2, 6 됐지만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요. 곱해서 6이 되는 수는 양수들도 있지만 음수들도 있어요. 아, 그럼 곱해서 6이 되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로 일단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원래의 식은요. 라지 a가 없었죠. 이때 여러분이 돌려주는 거예요. 자, 내가 원래 이걸 했으니까 여기다 돌려줄게. A 자리에 A 플러스 1을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3. A 자리에 A 플러스 1을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거예요. A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2. A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비로소 또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말씀드렸던 거 이제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공통인수를 묶던지 항이 3개짜리 이하인데도 복잡할 때는 일단 공통인수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는 공통인 부분이 보이면 잠깐 문자 하나로 바꾸어 생각해도 좋겠다. 자, 어떤 친구들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혹시 제가 이거 다 풀고요. 이거 다 풀어내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다 풀어서 정리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요.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서 자칫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좀 약간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 좀 더 단순화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개념 잡기 끝냈습니다. 두 가지 팁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개념 잡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요. 항이 4개짜리인 경우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때는요. 이런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자, 둘 작전이에요.
항이 4개일 때 항 2개, 2개 이렇게 따로 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사실 플러스라는 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이제 둘로 곱하기겠죠, 어차피. 자, 항으로 주어질 거니까 플러스겠다. 뭐 어떻게 나뉘어져 있겠죠? 자, 그럼 이 둘을 여러분 나눌 때 짝을 잘 나누셔야 돼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둘이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줄 때 이제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몰아주느냐면요. 이때 서로 둘 사이에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만들어준다. 자, 얘네 둘 사이에 공통인수가 생기고요. 얘네 둘 사이에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셋하고 하나인 경우로 여러분들이 분리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플러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요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좋은 건데요.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이 셋을 하나로 만들어서 x제곱인 형태로 만들고요. 자, 하나를 우리가 y제곱인 형태, 요런 꼴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뒤에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 두 가지 팁을 일단 이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둘 작전, 그때는 공통인수 생기게, 아니면 셋 하나 작전, 그때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꼴로 나타내는 걸로 한번 유도해봐라 라는 게 팁입니다. 자, 실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더 아실 거예요. 실제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둘 내지는 셋 하나 갈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일단 보는 눈부터 키워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항이 4개입니다. 복잡해 보여요. 근데 공통인수는 없어요. 모두 다 들어있는 공통인수는 없어요. 근데 둘씩 한번 짝을 지어 볼 텐데, 걔네들이 공통인수가 있는 것들끼리 짝을 지어 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x제곱하고 x제곱 공통인수 보이죠? 얘네 둘이 짝 짓고요. y제곱하고 y제곱 공통인수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짝을 맺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어 있다면 뭐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짝 지어보면요. 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x제곱으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y제곱으로 묶어낼 건데 마이너스도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y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로 여러분들 묶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묶어내고 나서 보니까 항이 이제 하나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공통인수 보이나요?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가 동시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내면서 무조건 괄호 치세요. 괄호.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a 플러스 b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안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x제곱이 남아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a 플러스 b가 나갔으니까 안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마이너스 y제곱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선생님 이것 인수 곱하기 이것 인수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인수분해 할 때는요.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자,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자, 얘는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얘는 어때요,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끝까지 해야지만 진짜 인수분해가 끝난 것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 이렇게도 말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안 묶고요. A가 보이고 A가 보이니까 이렇게 묶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는 길만 다를 뿐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A로 묶어주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B로 이렇게 묶게 되면요. B로 묶어야 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역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묶어내면 A 더하기 B 해가지고요. 결국은 마지막은 또 어디로 갈까요? 끝까지 인수분해 할 거니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해라 라고 4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둘 짝을 맺어서 저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번 식을 인수분해하라. 자, 이번에도요 마찬가지로 둘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자, 이번에 여기는 공통인수가 안 보이죠? 그러면 XX 보이는 이쪽으로 한번 묶어보고요.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X 묶어내면 Y 마이너스 1 되고요. 자, 그 뒤는요. 사실 이제 1 마이너스 Y인데요. 이제 보면서 하세요.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좀 잘 다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y인데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y 남게 되고요.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만들어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나오니까. 오케이.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y-1, y-1이 보여요. 그래서 y-1로 묶어내시면 x-1이 되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완성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는 이제 넷이 있을 때 둘둘 묶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법 문제 가지고요. 선생님 그 다음 팁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 볼게요. 자, 3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해라. 이제 좀 사뭇 다릅니다. 항이 4개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공통인수로 이렇게 되지만 이번에는 셋 하나로 한번 쪼개어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셋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셋을 보니까요.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x 전체의 제곱이고 1의 제곱인데 2x의 2배가 바로 가운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앞에 게 2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뒤에 게요. 2y 전체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입니다. 그러니 한 번은요. 더해주고요. 한 번은요. 빼줄 거예요. 누구를? 얘네 둘을. 그래서 2x 더하기 1하고 2y를 더해줄 거고요. 2x 더하기 1하고요. 2y를 한 번은 빼줄 겁니다. 공식에다 넣어준 거죠. 자, 정리 좀 할게요. 좀 예쁘게. 2x 더하기 2y 플러스 1에서 상수항을 맨 뒤에 좀 적어주시고요.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수분해 됐는지 체크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셋 하나도요. 할만하죠. 근데 약간 눈이 보여야 돼요. 둘둘 했을 때 안 되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경우도요. 자, 둘둘도 한번 보겠지만 이제 셋 하나 전법이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셋 하나 팁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럼 셋이 하나 묶어서야 완전 제곱식 되는 걸로 한번 보셔야겠죠. 자, 어떻습니까? 보이시나요? 요렇게 x, y, y 있는 거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5인데 25는 5의 제곱이죠. 자, 우리가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 그런 걸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x 마이너스 3y 전체의 제곱을 하시면 맞춰볼게요. x제곱 됐고요. 9y제곱 됐고요. 둘이 곱하면 3xy인데 2배 하니까 6xy 맞고요. 9호 맞고요.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고요. 마이너스 5의 제곱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의 제곱, 무언가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럴 때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 거잖아요. 자, x 마이너스 3y랑 5를 한 번은 더하고요. x 마이너스 3y하고 5를요. 한 번은 뺄 거죠. 자,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으면 여기까지가 여러분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4개짜리인 인수분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둘둘 묶어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통인수가 각각 생기는 짝꿍들끼리 묶어줘서 최후에도 다시 한 번 더 공통인수로 묶어야 된다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고요. 자, 셋 하나 전법으로 갈 때는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러니까 합차 공식, 이른바 그 공식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를 만들어 가도록 약간 이제 조작하는 거죠. 자, 수학의 식들은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을 또 분배법칙으로 뽑아내는 것도 훌륭한 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개념자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항인 5개 이상인 경우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 경우도요, 선생님 일단 어떻게 하는 건지 이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좀 정리하는 겁니다. 자,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기준은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그 안에 구조가 보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여러분이 넣어서 인수분해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공통 부분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 공통 부분을요, 아까처럼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자, 이 두 가지 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항이 5개 이상인 경우도요, 아마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시고 그 문자만 문자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상수,
다른 문자들은요. 상수나 상수항으로 보는 거예요. 개수나 상수항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다루어서 취급해 보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항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이렇게 항이 5개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단계형으로 한번 드려봤는데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X는 2차이고요. 지금 보니까 Y는 1차입니다. 여기서는 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자, Y는 1차밖에 없기 때문에요. Y 1차,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생각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X제곱 같은 경우는 Y가 없기 때문에요. 상수항 칸 쪽으로 가야 되고요. 자, X, Y는요. Y가 여기 있으니까 X 하나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X는요. Y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상수항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2Y입니다. Y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들어가야겠죠. 자, 마지막 플러스 14입니다. Y가 없으니까요.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1에서 얻는 식의, 자, 1에서 이제 얻어냈죠. 여기서 우리가 이른바 상수항이라고 부른 요 항을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2차 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요. 더해서 마이너스 9, 곱해서 14가 되는 두 커플수를 찾아야겠죠. 자, 일단 7이 14 생각납니다. 곱해서 양수긴 한데 더해서 마이너스 음수가 돼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를 생각할게요. 곱해서 14 맞습니다. 더해서 마이너스 9 맞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이요. x-2 곱하기 x-7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여러분이 답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이제 주어진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주어진 식이 있을 때 x-2y 더하기 여기가 x-2 x-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 이 항에도 있고 이 항에도 있는 여러분 공통인수 보여요? 여기 있네요. 여기 x- 있네요. 자, 그래서 x-2로 묶어내시면서 자, 여기 있던 거 안 나간 거 누구 있어? y 있고요. 여기 있던 거 안 나간 거 누구 있어? x-7 있죠. 그래서 더하기 x-7. 자, 정리 좀 할게요. 예쁘게. x-2 곱하기 x 먼저 적으시고 x 더하기 y 마이너스 7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처음에 잘 안 보였어요. 전체 5개의 항의 공통인수도 안 보이고요. 인수분해 공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항 3개짜리였잖아요. 이 5개쯤 되면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팁이 뭐냐면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상수항 취급을 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공통인수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념 끝장내기에서만 볼 수 있는 요 약간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루어 드리는 거니까요. 중학교 과정에서 여기까지 아시면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요. 우리 문제 뛰어넘기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뛰어넘기.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서 항 3개짜리인지 4개짜리인지 5개 이상인지 그때그때 드렸던 팁을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필수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자, 다음 식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 계속 나오는데요. 인수를 알아보려면 인수분해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근데 항이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공통인수가 보입니까? 자, 일단 4개짜리일 때는요. 2개 묶어서 공통인수 나오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공통인수 y 보이죠? 여기는 공통인수는 안 보이지만 인수분해 공식에 넣을 수 있는 형태예요. 인수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앞에 y로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뒤를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습니다. 옳거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y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인수분해는 끝까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인수분해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 챙겨서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x 플러스 2 한 번, x 마이너스 2 한 번, 그리고 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인수 이제 찾아볼게요. x 플러스 2 여기 있죠. x 마이너스 2 여기 있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요. 둘이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이것도 되고요. y 플러스 1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맞고요. 그렇지만 x제곱 플러스 4는요. 어떻게 조합을 시켜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수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부터 개념을 잘 잡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할 때 한 4개짜리 팁 살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둘둘 묶을 때는요, 실은 그 과정은요, 친구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같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소신껏 인수분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필수 문제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자, 거기서 X하고 Y하고 Z 이 세 개만 우리 문자로 보시고요. A, B, C, D는 상수로 봐서 그 숫자들의 곱의 값을 찾아내라.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항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쵸? 자,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봤더니 4개인 경우는 우리 둘둘씩 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아, 그래도 이제 공통인수가 나올까요? 자,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묶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x, y로 묶으면 이렇게 묶었을 때 x, y 마이너스 6이고요. 자, 이렇게 묶었을 때 9 마이너스 g의 제곱이라서 3 플러스 g, 3 마이너스 g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둘둘씩 묶어서 뭔가를 이제 이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공통인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 둘둘씩 묶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떤 팁을 생각해라? 3개 하나를 생각해보자. 자, 지금 보니까 3개 하나가 되려면 요렇게 한번 짝꿍을 맺어볼까요? 그럼 x, y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는 3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g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무언가의 제곱이고 무언가의 제곱인데요. 얘네들이 곱한 게 3xy. 2배 하면 6xy. 맞죠? 그래서 여기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g의 제곱. 자,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줄 거죠? 자, 누구? xy 마이너스 3과 g를 한 번은 더해주고요. xy 마이너스 3과 g를 한 번은 빼줄 겁니다.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위에 있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지금 보니까 요네 좀 자리가 바뀌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xy 플러스 g 마이너스 3 xy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 걱정이 있어요. 이거 얘네 순서인지 순서가 바뀐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자, 어쨌거나 이 개수들 모두 곱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도요. 곱한 결과는 같을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뭘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xy 맞춰 들어갔으니까 g가 일단 a가 1이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b는요.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자, xy 두 번째도 맞아 들어갔으니까 C 하나 마이너스 1이고요. 마지막 D는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부호부터 결정할까요? 하나, 둘, 셋. 홀수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곱하면 9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9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두 개로 안 될 때는 3개 하나로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 개 할 때는 공통 인수가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한 번 생기는 게 아니라 각자 생겼을 때 이쪽에 또 공통 인수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까 문제처럼 안 될 때는 3개 하나 전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무기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팁 같은 건 잘 챙겨두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응용 문제 3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이 몇 개입니까? 항이요. 어이구,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항이 이렇게 많을 때는요, 5개 이상일 때는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할 때도요, 차수가 낮은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2차 항이고요. y는 1차 항이죠?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y가 있는 것과 y가 없는 것은 상수항 취급해서 우리가 해보자. 자, 그럼 y부터 y가 있는 것, 그리고 상수항. 자, x제곱은 y가 없으니까 상수항 칸으로 가고요. 자, 여기는 y가 있어요. 근데 y가 있는 것들 보니까요. 2도 또 있어요. 그럼 2로 묶어낼까요? 2. 자, 그러면 2도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하나 이제 남아서 들어가고요. 여기는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게 뭐냐? 얘네들 다 묶어 들어갔으니까 남은 거 플러스 2x 하고요. 마이너스 3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아예 마이너스도 밖으로 빼는 게 여기서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보시면서 조절하세요. 마이너스 2y 한꺼번에 묶어주시면 여기서는 x 마이너스 1로 변신하겠죠? 자, 더하기. 자, 왜냐하면 뒤에 걸 보는 거예요. 자, x제곱에서 이제 개수가 1이기 때문에요. 더해서 2가 되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커플수를 찾아야죠. 3, 1은 3. 자, 마이너스 붙일 건데 어디 붙여요? 더해서 2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붙여야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아까 선생님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냈는지 아시겠죠? 이 마이너스를 다루는 솜씨가 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는데 훨씬 편해요. 자, 여기서 x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도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복잡한 식 여러분들 공통인수 뽑아낼 때는요. 찾아내고 나면 무조건 괄호를 크게 하나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 항에서 x-1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안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2y 남아있어야겠죠? 자, 더하기 x-1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에 누가 남아있어요? x 플러스 3이 남아있습니다. 자,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지 확인 한 번 더 하시고요. 이 식들도 좀 예쁘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x-1 하시고요. x 먼저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요렇게 만약에 인수분해한 결과는 요렇게 제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했는가 하고 봤더니 자,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그 두 1차식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요런 1차식 하나 있고요. 요런 1차식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x-1이라는 1차식과요. x-2y 플러스 3이라는 요 1차식을 지금 더해달라는 얘기죠. 자, 더하기 할 때는요. 동류항 정리하시면 됩니다. x 더하기 x 그래서 2x y는 마이너스 2y밖에 없죠. 자,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요. 플러스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두 1차식의 합은요.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개념 그겁니다. 항이 5개 이상일 때는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자, 내림차순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상수항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이 중요해요. 다른 문자가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인수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해 나가시는 거.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찾거나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더 진행하는 거고요. 자, 될 때까지 끝까지 하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는 게 뭐냐면 체크할 게 우리 더하기 빼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공통인수 있냐 이런 거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동류항 정리했나 보시고 그때는 지금은 공통인수가 더 이상 없는지 인수분해 더 안 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 선생님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때문에 마지막에 더하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곱하기로만 이루어져야지 인수분해가 된 거거든요.
아, 선생님 그러면요. 일일이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나요?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여기 항 3개 있고 여기 항 3개 있고 3, 3은 9, 9개 다 10개. 어우, 좀 부담스러워요. 그쵸?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공통인 부분이 여러분 보입니다. 아, 요 부분도 보이죠? 잠깐 요 부분을요. 라지 A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잠깐 요거를 A라 두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자, 주어진 식이요. 이 부분이 A로 바뀌는 거예요. A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6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좀 풀기가 편해요. 9개가 아니라 여기서 4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둘이 더합니다. 8A. 둘이 곱합니다. 6이 12. 그리고 3 더하면 되죠? 자, 그럼 A 제곱 플러스 8A에다가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인수분해 할 거예요. 곱해서 15, 더해서 8이 되는 두 커플수. 이게 너무 쉬워요. 3, 5, 15 더해서 8 되는 것까지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치환했던 일을 이제 되돌려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세요. A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 이렇게 들어가고요. 2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수분해가 끝까지 됐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2, 1은 2, 3, 1은 3 이렇게 되니까 2, 3은 6에 1, 1은 1, 7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2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으로 여러분 인수분해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어떨까요? 2, 1은 2, 5, 1은 5. 그럼 2, 1은 2 되고요. 5, 1은 5 하면요. 둘이 더하면 7 되죠. 오코니 2x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1로 여러분 더 인수분해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수분해하여라라고 얘기한다면요. 여기까지 써주시면 인수분해가 덜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여러분 끝까지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인수분해 완성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모두 다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것들 한번 총정리해서요. 오늘 우리가 선생님 팁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렇게 총정리할게요.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있으면 묶어냅니다. 자,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만약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없을 때는요. 식을 치환하거나 항을 적당히 묶은 후에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